안녕하세요.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콩 재배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콩 하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게 흰콩, 다음에 검정콩,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콩을 30% 이상 증산을 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잡초, 병충해, 물 관리, 영양 관리, 요 네 가지만 관리해 주면 이 콩농사는 30% 이상 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마디가 많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마디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분도 많아야 되지만, 제가 이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떡잎이 나와서 잎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 마디가 여기서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잎이 나왔을 때 여기를 잘라주면 이렇게 마디가 생겨서 마디가 꽃배기로 생기죠. 그 다음에 마디가 이렇게 이제 떡잎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고 위에를 잘라주면 또 여기 이렇게 순이 나와서 이 마디가 네 배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밭 만들 때 영양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이 순이 나오고 잎이 나올 때 고란이나 뭐 그런 짐승들이 와서 이 잎을 따먹는다든지 그러면 아주 그 해 농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울타리를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라니를 못 오게 만들든지 해서 이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 종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선풍이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농가에 널리 보급은 안 돼 있는데요. 이 국립종자원에서 이 종자를 요번에 이제 나눠줬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마 4월 20일쯤 되면 아마 분양하고 좀 남은 게 있을지 몰라요. 그때 전화하셔서 이거를 분양 받으면 됩니다. 선풍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장점은 콤바인으로 수확하기가 쉽고요. 또 콩알이 큽니다. 그리고 이 두부를 만들 때 그 두부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선호하고요. 또 팔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또 이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은 쓰러짐에 아주 약해요. 예, 그리고 이 심는 시기가 6월 15일서부터 20일까지 그때 파종을 해야 됩니다. 일찍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입니다. 이 대차는 지방 함량이 아주 높아서요. 두유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순두부도 만들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가공 전문점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쓰러짐에 강하고 수확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계 수확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11월 15일쯤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면 이 꼬투리가 터져서 이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콩알이 조금 대원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아랍이라는 콩이 있는데요. 이 콩은 콩나물 콩입니다. 이 콩의 장점은 수확량이 높고 또 기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성숙이 늦고 이 콩색이 단갈색을 띱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이 선유 이온은 이모작이 가능한 콩인데요. 수확을 하고 나서 이 마늘, 양파 등을 이모작으로 심을 수가 있는 콩 종자입니다. 서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청자 5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청자 5호의 장점은 이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또 기계 수확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파란색이 덜합니다. 그리고 식감이 좀 안 좋고요. 그리고 이 단맛이 좀 없습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서리태를 구매하실 때는 필히 전문점에서 구매하시고요. 이 시골을 가다가 이 마당에다가 이제 콩을 널어놓고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샀는데, 그러신 분들이 이제 그게 청자 5호인지 아니면 재래종 서리태인지를 저희들은 눈으로 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재래종 서리태는 조금 이 러비공 모양으로 조금 길쭉하고, 다음에 청자 5호는 동글동글해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봐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콩을 깨물어 보시면 이 파란 색이 진합니다. 그게 재래종 서리태고요. 또 이 비린 맛이 조금 더 강해요. 재래종 서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재래종 서리태는 6월 20일경에 심는데요. 이 순을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이 재래종 서리태는 순질기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좀 더 만약에 조금 더 크게 되면 한 번 더, 두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점이 값이 비쌉니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 단점은 수확량이 적습니다. 이 잡초를 제거할 때는 이 비닐을 안 깔고 비닐 피복을 안 하고 그냥 심을 시에 이 심으면서 이 둥실이나 아니면 밭대장 이런 농약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초제인데요. 이 제초제를 심어 놓고 위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한 30에서 40일 정도의 이 풀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억제해 놓고 나중에 이제 고랑에 나오는 거는 선별적으로 이 제초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풀이 10cm 이상 크게 되면 이 그 제초제를 줘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줄 때는 5cm 미만 할 때 이 제초제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콩은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그때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또 이 개화기 때 이 가뭄이나 폭염이 오면 수확량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콩의 가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콩잎이 나풀거리다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질 때 그때가 이제 콩의 가뭄이 콩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물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돼요. 뭐 물은 많이 아주 그냥 충분히 줘야 됩니다. 조금 줘서는 안 되고요. 많이 줘야 되고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시에는 꽃 필 때는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세요. 논에 콩을 심었을 때에는 이 침수에 주의해야 됩니다. 논은 물이 모이는 곳이고 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배수로를 이 아주 깊게 파주고 또 이 펌프 같은 걸 설치해서 물이 빠질 수 있게 충분히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개화기 때 침수가 되면 뭐 콩은 거의 거의 망합니다. 그냥 1%도 건질 수가 없어요. 다 망하니까 이 논에다가 이걸 그 콩을 심었을 때는 이 아주 배수로를 확보를 잘 해줘야 돼요. 콩에는 영양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 콩의 질소가 파종 시에 17% 정도가 필요하고요.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가 7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3%가 필요한데요. 요소보다는 NK 비료가 더 효과적이고요.
또 이 밭에는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혹부리 박테리아가 생겨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혹부리 박테리아라 가지고 여기서 질소를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밭에서는 굳이 그 질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지만 이 논에서는 혹부리 박테리아가 전혀 없습니다. 그 깊게 들어가지 않고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거의 뭐 혹부리 박테리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추비로 질소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인사는 콩 알을 많게 하고, 이 가리는 콩 알에 저장을 합니다. 콩 알이 커지는 거고요. 또 이 석회는 물에 녹아서 흡수가 돼요. 근데 요 이제 아까도 지금도 이제 요거 보이지만 요 도표가 콩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요게 요 개아기 때 가뭄이 오면 이 그 석회 흡수를 못 해요. 물이 있어야 흡수를 하는데, 그래서 요 도표에 나오듯이 요 때가 가장 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이 콩이 알이 커지고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굳이 그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밭에는 뭐 철분이나 망간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종합 비타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굳이 이 그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콩잎이 나올 때 이 파박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박나방이 콩잎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때 봐주시고 그때 방제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개아기 때입니다. 개아기 때 꽃 필 때 그때 이 살충제를 방제를 해줘야 돼요. 콩에는 노린제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노린제는 이 콩 꼬투리에 달려서 거기에 이제 침을 넣어서 이 쥐벽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아주 요 콩에 엄청 피해를 입히는 게 노린제입니다. 그래서 노린제 이 방제는 꽃 필 때, 다음에 그러고 꼬투리 맺힐 때, 다음에 그러고 이제 9월 한 중순쯤에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는 방제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다수확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새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새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찍 심으면 됩니다. 보통 이제 6월 한 20일경에 심는데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이 콩을 심으면 그때는 새들이 안 덤벼들어요. 그때는 이제 그 보리를 벨 때거든요. 그래서 보리 가서 보리 먹냐고 이 콩에는 안 덤벼들어요. 근데 요거 먹고 나서 이제 한 6월 한 20일이나쯤 되면 뭐 그때는 콩을 뭐 사정없이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일찍 심어서 순지르기를 한번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농약상에 가면 이 새 피해 방지하는 그 농약이 있어요. 발라서 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발라서 심어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돌 농장이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